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비문화의 변화와 창업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소비문화의 변화라고 하면 소비문화의 변화로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냐면 첫 번째, 생활 양식에 대한 패턴의 변화, 그리고 간편한 지향성, 세 번째로 전통 회귀 현상과 첨단 발전의 조화가 추구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한다면 뭐 우리가 이제 한 7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요. 네 번째가 환경의식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의식 문화의 정착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외식 문화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그 3인 가족, 이 핵가족화가 됐던 것에 대한 그 외식 문화에 대해서 정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녀 하나는 홀로 혼밥을 한다는 의미에서 혼밥을 하거나 홀로 음료를 마신다든가 이런 그 새로운 외식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증대가 있습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로 레저 산업이 급신장을 했죠. 비근한 예로 든다면 골프가요. 골프 운동이 이제는 20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을 할 때는 거의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중년층이 대부분이었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는 거의 뭐 선수들만 하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그 여가 증대로 인한 그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가 된 거죠. 여가가 늘어난 거에 대한 레저 산업이 급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레저 산업 중에서는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체험하는 시대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산림욕을 한다든지, 뭐 자연 탐구 여행을 한다든지, 행글라이더를 타고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든가, 스킨스쿠버, 뭐 여러 가지 뭐 윈드 서핑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로 브랜드의 패션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브랜드의 영향력이 약한 농산물까지에도 브랜드화가 생겼습니다. 쌀에 대한 자체 생산에 대한 브랜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에 대한 브랜드화, 뭐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그 패션 쪽이나 어떤 그 브랜드의 패션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시대의 소비 문화의 변화와 창업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활 양식의 패턴을 보면요, 상식의 분기가 나와 있어요. 남자의 영역만으로 생각됐던 역도, 그죠? 권투, 뭐 MMT인가요? 장갑만 끼고 나와서 하는데, 그 여성들끼리 하는데 정말 그 잠깐 보다가 저는 채널을 바꿨습니다만, 정말 그 역도도 여성들이 정말 그 앞길을 리더해 나갈 정도로 벌써 발전이 이렇게 됐고요. 권투, 뭐 이건 여자 축구는 뭐 예전부터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건설 현장도 가만히 보시면요,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성 그 근로자들이 어떤 육체적인 운동보다는 남자가 하기에는 너무 간단하고 또 좀 애매모호한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신호 체계를 한다든지 또 그 입구에서 그 자재 수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남자가 겸용을 해서 그 건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그 현장 직원들도 많이 여성들이 이제 참가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여자의 영역만으로 생각되던 어떤 가정대학, 간호대학 등에도 뭐가 있어요? 남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떨 때는 여성 간호사보다는 남성 간호사들이 더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남학생이 입학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간호사 그러면 뭐 백색을 하고 모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쓰는 정말 아리따우면서도 숭고한 했는데 이제 남자 간호사들이 조금 와일드하면서 힘도 있고요. 그 환자를 좀 케어할 수 있는 방면에 조금 더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게 또 남성의 어떤 좋은 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병으로만 생각됐던 이제 고혈압이 있죠.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당뇨병 성인병도 어린이들이 소아 당뇨라는 게 또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대한 어떤 패스트푸드라든지 음식 문화가 점차적으로 어떤 그 우리 몸에 관련 없이 오로지 입에 대한 그 입맛에 맞게끔한 그 후로 건강에 관계없이 입맛에 맞는 것으로 그 후로 두 번째 것을 보면 재료나 합성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도 어린이들한테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화 및 다양화 추구인데요. 1970년대에 대량 생산을 했고요. 대량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소비가 급속히 진행돼서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1980년도에 들어선 그 이후에는 자신만의 생활,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했다라고 하는 건 뭐 나쁜 측면에서보다는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그 자신만의 생활에 대한 패턴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편한 지향이라고 했는데 간단함과 편리함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것들 논리적인 추론 같은 것은 별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직관력과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좀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더 이 간편성을 지향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편리함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막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에서보다는 간략하게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간편성을 지향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 회귀 현상과 첨단 발전의 조화 추구인데 현대인의 이중적 사고 구조에서 나온 것으로 그 다음에 급속하게 변해가는 세계의 첨단에 들어감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무관한 시글스러움으로 돌아가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기 위한 회귀 현상이죠. 연호가 다시 강물로 돌아오듯이 전통 그 회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중장년층에서 어떤 그 로망이 뭐냐면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이제 로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귀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부부가 함께 가는 분도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회귀 현상으로 시골에 내려가 있고
그 여성분은 집에 서울이나 이제 그 자택에서 기거하는. 그래서 뭐 나이가 들어서 더 주말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소비 문화가 어떤 것들로 이제 변화가 됐는지 보시면요. 이걸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건강과 웰빙이 증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재료와 메뉴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커졌고, 그다음에 유기농이라든지 비건이라고 해서 채식을 즐겨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글루텐 프리 제품 등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밀가루 속에는 글루텐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은 정말 맛이 있죠. 뭐 밀가루를 받아 튀겨서 삶고 뭐 이런 것들 전부 해서 정말 맛이 있는데 그 속에는 우리 뱃살을 두껍게 해주는 글루텐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글루텐을 처리를 해서 그 제품이 이제 그 글루텐 제로가 되어 있어서 제품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과 지속 가능성 추구인데요. 로컬이라는 건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하고 뭐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성주 참외다, 뭐 대구 사과다,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추구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소비가 증가됐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온라인 비즈니스하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서비스 선호인데요. 고객들은 이제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죠. 요즘에 이제 MZ 세대의 이제 소비 트렌드 변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나 본인을 위한 에코노미에서 이제 좀 변형된 말이죠.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MZ 세대는 이제 뜨겁고 뭐 핫한 것보다는 힙한 것을 더 선호한다. 그다음에 방콕 생활로 이제 인한 변화들이 좀 있었고, 이거 지난 시간에 조금 했던 것 같아서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용하고 의미 있는 쇼핑 경험을 추구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맞는 향상된 어떤 쇼핑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결합 소비가 피지텔이라고 하는데요. 피지텔 리테일이라고 불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만 있어도 안 되고요. 또 온라인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이 피지텔처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전에는 뭐 B2B, B2C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O2O 시대입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들은 소비자들의 그 가치관의 변화, 또 기술 발전,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문화 환경의식의 강화라고 하는, 이제 또, 여기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실게요. 환경의식의 강화. 소비자들의 환경의식 및 그린 운동의 활성화. 국내 민간 소비단체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 확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동남아 그러니까 열대 기온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몸소 느끼실 겁니다. 아마 더더욱 또 더워졌고요. 더움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늦게 가고 있습니다. 더위 자체가. 그래서 아마 가을도 이제 점점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비로소 비롯된 게 어떤 환경의식에 대한 환경 문제,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해서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북극의 어떤 얼음이 녹아서 자꾸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그 생활 환경 의식이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각 기업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좀 줄여야 된다. 또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어떤 정상들의 만남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가 아니라 민간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 문화의 변화와 창업 시장의 트렌드가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 의식에서 이제 회사에서 ESG 경영이라고 나옵니다. ESG 경영은 정말 어떤 환경에 대한 문화의 우리나라의 환경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2세들 또 3세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지금부터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대해서 그 배출료, 이산화탄소세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입법화시키고 또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환경을 통해서 회사들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ESG 경영, environment, 그다음에 social, governance라고 해서 이제 우리 그 앞글자만 따서 ESG 경영을 통해서 환경 의식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 문화의 변화와 그 창업 시장의 트렌드 중에서는요, 새로운 외식 문화 정착입니다. 핵가족화, 마이카 시대로 새로운 외식 문화가 장착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아무래도 핵가족이니까 외식 문화가 좀 변화가 되겠죠. 아이 중심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카 시대로 인해서 먼 데 있더라도 조금 구매하기 쾌적한 곳이라면 차를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이런 넓은 국가에서는 며칠씩 식음료를 사지 않습니까? 왜냐면 마트가 멀기 때문에 차를 타고 나가서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멀더라도 가서 많은 대량의 물건을 싸게 사기도 하고 조금 더 날짜를 두고 이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쇼핑 문화가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가가 증대됐죠. 아까 말씀드린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 증대. 그런 거로 해서 레저 산업이 이제 급신장했다. 레저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산림욕부터 시작해서 주말 농장에서의 농작물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산림욕, 자연탐구 여행이라든지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스킨스쿠버라든지 윈드서핑, 요트 등 자연과 밀착한 스포츠, 또 주말 농장에서 농작물 작황 같은 것들을 또 여가 증대로 참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귀 본능에서 뭔가 시골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통해 주말 농장을 통해서
가고 싶은 그 생각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의 패션은 아까 말씀드렸죠. 농산물까지도 브랜드화를 시킵니다. 뭐 보리를 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죠. 어떤 브랜드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농산물까지 이제 브랜드화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창업시장의 트렌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창업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창업시장의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시장의 트렌드에서 국내로 보시면요. 스마트와 컴팩트를 불리는 SC 아이템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SC 아이템의 주요 특징은요. 스마트하고 컴팩트의 약자로서 똑똑하고 작은 매장, 이렇게 뭐 널찍널찍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일본 측에는 이 SC 산업이 아주 잘 정착이 되어 있고 지금도 활성화를 시켜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고 이제 컴팩트